지난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참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3월 달에 대선, 그걸 기다리면서 누구나 다 초조하게 누가 될지에 대해서 참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뭐 지금의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자, 뭐 가짜뉴스는 가짜뉴스, 진짜뉴스, 참 지금 보면은, 요새 뉴스를 보면은 가짜뉴스라는 이 단어가 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전국이 참 혼돈이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021년 10월 달에 한 부동산 전문가, 선글라스 끼고 맨날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맨날 얼굴 가리고 그 빅데이터, 자칭 빅데이터 전문가의 영상 1년 전 걸 봤어요. 자, 1년 전 걸 봤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1년 전에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그런 멘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래 감소가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거래가 감소되더라도 집값 하락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즉, 거래가 감소한다. 이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요가 감소하는 것지만, 공급이 감소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고 싶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대출 때문에 거래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그 선글라스 낀 양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와, 진짜 반밖에 모른다. 세상을 그냥 본인의 잣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집값 우상향한다. 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조건 우상향은 없어요. 무조건 우상향은 없단 말입니다. 네. 자, 일본에 그 무조건 우상향이라 생각해가지고 LTV 100%, 120% 다 초과해서 대출해주고요. 그때 플라자 합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금리가 또 오르기 시작했죠. 오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초엔저에서 엔고로 가면서 결국 일본 부동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영원한 상승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여러분 그 빅쇼트 보셨죠? 빅쇼트 영화. 네, 영화 빅쇼트를 보면요, 사람들이 개 이름을 멍멍이, 개 이름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땡겨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우상향. 하지만 결국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그 자본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이 이런데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그냥 한낱, 전 세계로 따지면요, 서울 부동산, 서울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수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수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 하면요, 그냥 BTS, 아미, 요 정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BTS 아미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또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오는 건 알지만은 그게 국가랑 뭔 상관이지, 나랑 뭔 상관이지,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BTS 그냥 계속 세계 무대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날아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주자, 군 면제시켜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TS 벌어들이는 돈, 어차피 국가의 법인세 내가지고 그걸로 전투기 한 대 더 사면은 BTS가 무슨 군복무를 해도 되나, 군복무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요건 제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노 코멘트 할게요. 이거 벌써 9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용님 반갑고요, 최고집님 반갑고요, 김기현님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미즈로님 반갑습니다, 제이플라님 반갑고요, 작은 등불님 반갑습니다, 드림님 반갑고요, 바다님 반갑습니다, 김연화님 반갑습니다, 수익만땅님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하면은 결국은 그들이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자, 서울에 공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문가 있는데, 그건 또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이겁니다. 자, 공급이 없는 건 맞아요. 공급이 없는 건 맞는데,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합니까? 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무슨 의도로 매수를 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또 오르고 있어서라는 이 대전제가, 네, 빠야님 잘 하셨어요. 이 대전제가 깔린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시세 차익, 그것도 본질적인 욕구죠. 네, 결국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 아니면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왜?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요, 집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죠. 자,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 정도 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네. 대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나의 수익, 나의 현금과 플러스 대출, 이걸 함께 접목을 시키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5억이 10억 되고 10억이 20억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레버리지 전혀 없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집을 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10명 중에 몇 명이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레버리지가 없잖아요. 대출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오릅니까? 불가능하죠. 그 시그널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나왔던 겁니다. 대출 규제. 네, 충분히 예상되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겠다는 그 기조. 자꾸 본인들은 금리 올라가도 그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시세 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금리를 선택하냐, 부동산을 선택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지금 1년 2개월 전에 그 방송을 다 보고 나서,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까. 물론 지나서 봤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이 대출 규제, 12월부터 대출 규제가 생겼다는 거는요,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를 썼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 2020년 8월 달에 어떤 규제를 썼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해피꽃님, 네, 정지인님, 네, 반갑습니다. 자, 명리님 반갑고요. 호박님 반갑고요. 빠야님 반갑습니다. 네, 유리님 반갑고요. 순대전대님 반갑고요. 오버말리님 반갑습니다. 자, 2020년 8월 달에 엄청나게 악독한, 네, 2개의 규제가 생깁니다. 이건 규제라고 할게요. 네, 임대차 입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이에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중과. 네,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동산에 대한. 하지만 그때까지도 무주택자였던 분들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디로요? 남은 부동산 시장으로, 저가 시장으로. 그때 노원구, 도봉구, 상계동 보세요. 노도강, 강북구까지. 네, 노도강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또 어디가 올랐죠? 뒤늦게 광주가 오릅니다. 광주가. 네. 자, 5대 광역시 중에서 다 오르니까 울산, 대구, 대전. 네. 그리고 또 어디요? 부산. 이렇게 싹 다 오르니까는 광주도 나도 오르자 해가지고 올랐던 거예요. 근데 광주의 힘이요, 가장 약합니다. 자, 영남권은요,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메가시티죠. 네. 인구가, 자, 생각해보세요. 부산의 인구 340만이에요. 340만. 대구 인구 240만입니다. 두 개 합쳐보세요. 580만이죠. 여기다 울산 인구 110만. 네. 더하면 690만입니다. 690만. 창원 인구 100만 더하면요, 790만. 근 이제 800만의 도시가, 거의 1000만 도시가 영남권인 거예요. 영남권. 네. 이 영남권에서 쌓인 에너지하고, 과연 광역시가 하나밖에 없는 그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그 도시 하나만으로 과연 영남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시그널, 그걸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020년도는요, 광주 투자를 했어야 돼요. 네, 그건 맞습니다. 광주 투자 해가지고 2020년 상반기 때 광주 투자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잔금을 너무 길게 줬다가 지금 물리신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은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연결족들이요 뒤 안호릉 지역들로 다 흩어져 들어갔고, 네, 서울은요 무주택자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던 게 2020년 2021년이었던 겁니다. 특히 2021년도에 집을 샀던 분들은요 엄청나게 크게 물렸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결국은 맛이 갔어요. 저는요 비싸면 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비싸도 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시장에 매수하는 그 수요가 확실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플레이가 2022년도 접어들어서 경고로 했어야 돼요. 네. 대중들에게 경고하고요. 집을 사지 마세요.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더 사야 한다. 당신들이 어차피 하락이 와도 집을 못 살 거기 때문에 고점이라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네,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자, 구독자 100만 넘는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인터뷰 방송 전문적으로 하신 분. 그분이 생각해보세요. 털고 나갑니다. 네. 경제 유튜브 털고 나간다니까요. 왜 털고 나갔을까요? 그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경제 유튜브로는 고점이 왔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그것도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리고 최근에 자산 100억 있죠. 100억 자산가. 네. 이분들이 2022년 들어서서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서 100억 자산가 왜 이리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만에 자산 100억? 그거 1도 아니에요. 1도 아닙니다. 근데 1억 가지고 100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얼마나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게 바로 네, 고점의 시그널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100억 자산가, 8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책을 팔 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의 할머니가 또는 뭐 임산부가 와가지고 뭐 삼성전자 살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도 어차피 나중에 책을 낼 거예요. 여러분, 비전님 뭐 그렇게 비난합니다. 저도 비난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네, 본질적으로. 책을 내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돈을 벌고자 함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책 쓸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부동산을 사야 할 때 그 암흑의 시기, 책이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책이 잘 안 팔리는 그런 시기에 저는 여러분 책을 출판할 겁니다. 왜요? 돈 벌 거니까요. 왜요? 그 책이 명함이라서 그 책 저자로 저는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왜요? 돈 벌 거니까요. 본질적 이유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멘트 하나하나에는 여러분 사탕 발림과 거짓과 그리고 호도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부동산 투자는요 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2021년 가을까지만 부동산 사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22년부터는요 21년 10월달 11월달 대출 안 될 때 그때부터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이라 해가지고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비싸면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 밤중에 170분이나 되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뉴스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래요. 네, 자, 두 가지 뉴스가 며칠 간격으로 해가지고 네, 떴습니다. 자, 정부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 검토를 합니다. 네, 자,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방안 검토. 결국은 자, 지금은요 3주택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 3주택 이상 8%, 8.4%입니다. 자, 4주택 이상 12.4%예요. 12.4. 근데 이거를 과거처럼 1에서 3% 세율로 바꾸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왜? 세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가 해야 되는데 경착륙 딱딱한 데 착륙하다가 지금 박살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병장님께서 다주택자들 세금을 봐줄 필요가 있나 라고 하시는데, 김병장님 본인한테 해당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다주택자도 공격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병장님, 네,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파트 경기 있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지금 청약이 계속 미분양입니다. 네, 청약을 띄우면 계속 미분양이에요. 근데 이 미분양이 그냥 병장님께서 싫어하시는 대기업의 건설사가 죽어나가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건설사에 공급되는 노동력, 그거 누구예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아파트 경기 휘청하잖아요. 평범한 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지금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은 건설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병장님. 네. 자, 판교에 IT 회사가 고용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울산이나 거제 조선업이 고용이 많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건설업, 제조업이 결국 고용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그만큼 이끌어내기 때문에 제조업의 영업이익이요 5%가 안 되는 겁니다. 5%가 안 돼요.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총수들요 제조업 하기 싫어서 난리예요. 근데 고용이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용마저 대기업에서 하지 않잖아요. 바로 정부에서 타겟팅 돼요. 네. 자, 네이버, 카카오 정말 쉽게 정부에서 그냥 날릴 수 있어요. 네, 날릴 수 있습니다. 왜요? 고용이 없기 때문에. 네, 고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법안 통과하면 그게 끝입니다. 타다 방지법 있죠? 네, 생각해보세요. 타다가 고용을 창출해요? 네, 창출할 수도 있었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타다라는 회사가요, 네, 타다 기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게 고용을 창출합니까? 창출하지 않잖아요. 고용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요, 기업이.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다주택자들 때문에 일부 시장이 왜곡되고 교란돼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요, 정말 올라간 것은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대거 들어온 거예요. 다주택자가 시장에 많겠습니까? 아니면 1주택자, 무주택자가 시장에 많겠습니까? 여러분, 1주택자하고 무주택자가 더 많아요. 네. 집을 안 산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집을 가지면은 두 채, 세 채 가졌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벌하지는 마세요. 네. 이 사람의 다주택자들의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집을 매매 가격대로 3억 주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그 집을 대신 분양받아 주고요, 싸게 매매가의 70%, 60%로 전세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집을 가지면 투기꾼, 악마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네. 왜 정부에서 12월 달에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망하는 거, 네? 산업이 한번 망하잖아요.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산업은요, 두 번 다시 사이클 타기가 힘들어요. 한번 망하면요. 왜요?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든요.